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 필생의 테마인 김대중 연구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버린 87 대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역사에는 다 분기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분기점들. 한국 현대사로 치면은 80년, 87년, 그리고 97년. 참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87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 노벨 평화상을 탔죠. 근데 원래 노벨상 후보였습니다. 80년대. 그 85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에서 민취업이 지원한 이제 신민당이 약진함으로써 다시 양김 체제가 열리게 되죠. 그 85년 총선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김영삼, 김대중에 대한 기대였고요. 국민들의 열망이었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분출된 역사적 그 분기점이었습니다. 85년 그 총선 이후로 이제 민주화 세력이 빠르게 결집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민주화에 대한 인식, 기대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양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각축을 하는데, 여기 하나 플레이어가 하나 있었죠. 상수였죠. 플레이어가 전두환 정권. 그때는 이제 그 당시 85, 6년, 7년도 이제 전두환 정권이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했고 여권 프리미엄이 아주 상당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이제 민주화 진영이랑 전두환 정권이랑 이제 힘의 겨루기가 계속 되었었는데, 이게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터지죠. 86년도에 유명한 사건 중에 건대 진압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대 학생들 농성하는데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진압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의 학생들을 연행 구속했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DJ 에게 이제 조언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 정국을 이제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게 조언을 드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비서였던 이태호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92년도에 나온 영웅의 최후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태호 비서는 그 당시 DJ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남마 같은 정국 풀기 위해서, 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한번 양보하셔가지고 요번에만 직선제를 전두환 정권이 받아준다면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진언을 합니다. 자, 요번 대선은 이제 마음을 버림으로써, 이제 마음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차기에는 민족의 영웅을 남고 차차기는 확실하게 대권을 쟁취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보고서를 한 장 보고서를 올립니다. 나름대로 이태호 비서가 주변의 조언도 듣고 정세 분석을 하고 해결책으로 올리게 됩니다. 당시 김대중 선생님을 위해서 진언을 한 거죠. DJ가 이제 심사숙고하다가 사흘 만에 그걸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죠. 그게 86년도 11월 5일입니다. 이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 불출마 선언. 전두환 정권이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요번 대선에 입후보지 않겠다. 나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라 족과 민족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이다. 대충 이런 요지입니다. 이런 요지의 선언이 상당히 충격적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충격적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민주화를 향한 거대한 열망에 불을 아주 그냥 확 세게 더 가열차게 더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DJ 개인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제 전국민적인 영웅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시 김대중 선생님은 민족의 영웅이구나 하는 말이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서 퍼질 만큼 아주 신선한 아주 긍정적인 충격을 한국 사회에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해 87년도 1월쯤에 독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김대중 선생님, 한국의 야당 총리 김대중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약 이 DJ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이 번복되지 않았다면 아마 8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아주 그때 탔을 것입니다. 그때 노벨 평화상을 아주 정당하게 획득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DJ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 번복으로 인해서 독일 사회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의 추천이 유야무야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헛수고로 돌아가죠. 불출마 번복을 그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그 6.25 선언 이후에 DJ가 번복하죠. 변명을 하지요. 변명을 하면서 전략적인 이유를 하나 댑니다. 아주 그럴듯하긴 한데 그 전략이 이거 뭐냐면 사파전 필승입니다. 사파전 필승.
그 이태호 그 당시 비서가 DJ에게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건의한 이태호 비서가 여러 이유로 좀 염증을 느끼고 심신이 고달퍼서 DJ에게 이제 그만두겠다 합니다. 비서를. 그러면서 DJ한테 제가 괜히 선생님께 불필요한 제안을 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J가 아니 그 당시 상황이었으면 그 이태호 동지가 건의한 게 맞다. 근데 지금 상황이 변했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변했지 않느냐. 국민들이 쟁취해서 얻어낸 직선제 개헌이지 전두환이가 양보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불출마 선언 그 당시 불출마 선언에 구애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난 제일 유리하다. 어차피 경상도는 노태우랑 YS가 반분할 거고 전라도와 수도권에선 거의 압도적으로 내가 지지세가 많은데 확실히 내가 이번 선거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동지도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때 이태호 비서가 아주 뼈있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의 분석도 일리는 있지만 선생님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심으로써 선생님한테 이탈하는 표도 많을 것입니다. 이 전두환의 선거 전략도 4파전 필승론이거든요. 어차피 그 당시 85년 총선에서 85년 12대 총선에서 그 당시 여당이 민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이 35%입니다. 이건 여권의 고정표예요. 여권의 고정표. 그래서 전두환의 선거 전략은 뭐냐? 양김씨를 동시에 출마시켜서 서로 견제, 균형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표가 쏠리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민주화를 향하는 표가. 이게 전두환의 선거 전략. 전두환의 4자 필승론이죠. 어차피 그 전두환 정권이 아무리 인기가 없다 그래도 35%, 36% 정도는 여권 고정표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현명한 분들이 여권에 전두환의 선거 공작에 놀아나지 말고 야권이 하나를 뭉쳐야 된다. 단일을 내야 된다. 이거였는데 양김은 이를 이제 무시해버리죠. 물론 김대중이 책임이 있고 김영삼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솔직히 DJ한테 더 비판의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DJ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걸 번복했기 때문에 DJ한테 비판이 안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구도가 사회적 구도, 선거 구도도 민주대 반민주 구도였는데
지역 대결로 가요. 4파전. 그럼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전략 구도가 무너지죠. 지역 대결로 갑니다. 전두환 측에서는 이거, 여권 측에서는 이제 지역 감정 부추기죠. 예를 들면 뭐 DJ 쪽에 전화를 계속 걸어서 출마를 이제 부추기고, 선생님 이번에 출마하시지 않으면 자살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전화부대가 여권의 공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YS의 광주 유세 때 연설도 못하고, 또 DJ가 대구 가서도 연설도 못하고, 이런 곳곳에 여권의 공작 흔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그래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역사적 대세였는데 참으로 아쉽죠. 어쨌든 DJ가 불출마 약속을 대통령 선거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고 평민당을 창당해서 이제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 지역 분할 구도로 고착이 되지요. 그래서 결과는 다 아시죠. 노태우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선거 기간 중에 목포대생이 한 명 양김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분신 자살합니다. 결국 이분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충주시에서 전 평민당 충주시 대책위원장 정재석 씨가 자살합니다. 자살하면서 유서를 한 통 남겨요. 김영삼, 김대중 당신들은 이제 정계를 은퇴하라고. 이 선거 87 대선 선거 결과를 보고 충격받고 이분도 자살합니다. 나중에 기억하는 건 97 대선 토론회에서 그 당시 김대중 후보는 역사적으로 87 대선에 내가 양보하지 않은 거는 분명히 내 실수였다,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87 대선 당시 내가 양보하고 야권 단일 후보가 탄생했어도 전두환 정권을 못 이겼을 것이다, 패배했을 것이다, 87 대선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4파전 필수 김대중의 4파전 필승은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변형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95년도 이제 DJ가 다시 정계복귀를 할 때 지역등권론, 내각제를 고리로 한 호남 충청연합, 철저히 지역 분할 구도로 이제 선거를 몰고 가게 되죠. 어차피 정치의 본질은 통합 아닙니까? 자기랑 생각이 틀려도, 자기랑 지역이 달라도 통합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지역적인 분할 구도를 놓여서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선거구도를 창출해서 정권만 잡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지역 분할 구도로 정치를 한 그 결과의 폐해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87 대선에서 양기문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또 진보와 도덕을 강조한 정치인 DJ에게 더 큰 과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DJ가 출마함으로써 민주 대 반민주라는 그 선거 대국의 구도가 지역 분할 구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DJ가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87년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할 게 있는데요. 제가 존경했던 정치인 재정구 의원님의 회고입니다. 87 대선 전국에 있어서 당시 재정구 전 의원님이 당시 국회의원이셨나요?
하여튼 재정우 선생님이 DJ를 찾아가죠. DJ를 찾아가서 진언을 합니다. 선생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부가 되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큰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 진언을 듣고 DJ가 호남이나 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재정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87 대선을 보고 큰 교훈을 얻은 나라가 있습니다. 교훈을 얻어서 크게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 88년인가 89년도에 칠레도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칠레 민주화 진영이 한국의 87 대선의 선거 결과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칠레 민주화 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의 후보를 내서 그동안 칠레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을 대선에서 이기게 됩니다. 참 칠레 민족은 현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노벨상 수상자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실패해서 전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쉽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